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비견, 급제 등이 있지요. 그럼 첫 번째 비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은 남녀 공이 형제 자매와 친구를 표시하고 남자에게는 편부와 자부를 표시하고 여자에게는 남편의 첩, 시부, 동서 등을 표시한다. 특성은 비견의 특성입니다. 분가, 양자, 분란, 고독, 이별, 독립, 독행, 쟁투, 비방, 비견이 태강하면 자존심이 쟁투, 비방을 나타냅니다. 비견이 태강하면 자존심이 강하고 과단, 독행하여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불화쟁론에 빠지고 나아가서는 비방분리를 초래하기 쉽다. 심성이 고독하여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한다. 육친과의 관계, 신강, 신약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이 다르다. 신약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친구, 형제의 도움이 있고 신강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친구, 형제 간에 시비하고 부부 불화하고 아버지와 인연이 없고, 그러니까 신약한 경우에는 비견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신강할 경우에는 비견이 나에게 좀 많이 해롭게 됩니다. 여자가 비견이 많으면 고집이 세고 부부가 불리하고 혼사가 늦어지고 성질이 급하고 부부, 형제 인연이 없다. 부모, 형제 인연이 없다. 남자가 비견이 왕하면 형제간에 쟁제하고 형제간에 그 재물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처와 아버지와 인연이 없다. 비견이 과한 사람은 왕하면은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처와 아버지와 인연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의 기질을 잘 알고 처와 아버지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은 대부분 자기 잘못입니다. 남자가 비견이 왕하면 기술, 예능, 운동을 잘하는 수가 많다.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부와 인연이 없다. 제가 아는 남자 중에도 비겁이 많으니까 아버지와 인연이 없는 걸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급제. 급제는 비견과 같이 형제 자매 또는 이복 형제 자매와 친구를 표시하고 남자에게는 처의 편부와 자부를 표시하고 여자에게는 남편의 첩, 시부, 동서 등을 표시한다. 특성은 독립, 독행, 자아, 강기, 파제, 조리, 소리, 대손, 극부, 극처, 반항, 불손, 교만, 쟁투, 동업불가, 투기심 등이 있습니다. 야망만 커서 투기와 요행을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재 파산하고 이산, 고정을 초래하기 쉽다. 사주상 어디든지 급제가 있으면 혼담은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제 중에 이복 형제가 있을 수가 많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주가 비견급제로 되어 있고
재성이 하나만 있으면 거지가 되고 만약 재운을 만나면 사망한다. 다음은 육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제는 정제를 극하는 신이므로 처와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강하다.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주 예를 들 때는 필기구를 들고 종이에다가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년, 을사월, 갑자일, 신해시. 자, 내가 갑목일간입니다. 갑목일간에서 급제는 정제를 극하니까 을목이 급제가 되겠죠. 급제는 정제를 갖다가 극하는 신이므로 처와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서의 이론에 의하면 급제가 길신으로 올 때, 그러니까 급제가 길신으로 온다는 얘기는 신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형제, 부하의 도움이 있다. 급제가 거듭 있으면 부부 이별, 사업 실패, 사기 등이 일어난다. 신강할 때 결정적으로 안 좋고 신약할 때 좋다. 이게 급제의 특성입니다. 비기나 급제나다 내가 신약하면은 좋고 내가 심각하면은 해롭습니다. 세 번째, 식신. 식신은 남녀 공이 조모와 외조부가 되고 남자는 장모, 조카, 손자, 사위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자식, 손자, 친정의 조카,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가 비대하고 성질이 명랑, 화창하고 복록이 많다. 식신이 많고 편관이 아주 희미하면 자식이 없고 신체가 허약하다. 식신이 편인에 의해 극을 당하면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신체가 왜소하거나 추하여 단명한다. 음식물이나 약물 중독 또는 굶어 죽어 본다. 아니, 굶어 죽는다. 여명은 자녀들이 질병을 자주 앓든지 자녀 중에 불구손이 있을 위험이 있다. 식신이 편인에 의해 극을 당할 때에 대한 설명 중입니다. 젖이 부족할 경향이 있는데 만약 유족하면 유종병을 앓게 된다. 이 전유자를 쓰니까 전유자에 종기종자를 쓰니까 가슴에 종기가 나는 그런 병인가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인지. 유종병. 식신이 형충을 만나면 다음과 같다. 자궁수술을 하게 된다. 나팔관에 임신하여 나팔관 수술을 하게 된다. 유산 또는 사무병을 자주 한다. 젖이 작아지고 유종병을 앓게 된다. 성질은 식신은 의식주, 식록, 사업, 직업, 건강의 수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신은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장모를 의미한다. 평생 의식주 걱정은 없다. 부모 혜택도 좋다. 일주가 강해야 한다. 식신은 화술이다. 식신은 숭구고 상관은 입이 험하다. 식신은 말을 순하게 하고 상관은
말이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험하다는 얘기는 말할 때 뭐 욕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식신이 3개 이상 있으면 상관작용이 된다. 보통 뭐 관성도 그렇고 식신도 그렇고 3위 이상이 있으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이 많으면 상관작용을 하게 되듯이 관성이 정관이 3개 이상 되면은 관성과다인데 관살혼잡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관성과다와 관살혼잡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작용이 좀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식신이 태왕하면 남자는 큰일을 못하고 여자는 정조를 못 지킨다. 식신격은 예의 바르고 마음이 넓고 염치가 있다. 태왕하다는 얘기는 뭐 보통 한 4위 이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3위 정도도 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통상 4위 이상을 태왕이라고 봅니다. 직업 세분하면 6가지가 됩니다. 식신생제격, 사업가, 생산업, 식품업 종사, 음식사업, 식품판매, 식료제조, 중개. 대체로 식신격자는 교육, 학문, 예술, 기술, 교양, 사업계통으로 진출함이 많다. 육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은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다. 식신은 건강, 수명 혹은 직업으로 해석한다. 식신으로 건강이나 수명이나 직업을 봅니다. 식신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을 때는 뭐 다들 건강한 경우가 많으니까 크게 표가 나지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식신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식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열심히 움직이시고 건강에 많이 힘쓰시고 또 거기에 다른 당부의 말은 다음 시간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복록, 자산 등이 윤택하다. 여자가 양일간은 식신이 아들이고 여자가 음일간은 식신이 딸이다. 식신이 편인을 보면 건강, 재물, 직업이 안 좋고 여자면 자식의 건강, 수명이 안 좋다. 예를 들면 임자년, 병술, 월, 갑자일 해서 요 병화가 식신이 됩니다. 식신상관이 왕하면 색정이 강하다. 색정이 강한 사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상이 왕하면 색정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운이 많아도 색정이 강합니다. 화기운이 많아도 색정이 강합니다. 식신이 운에서 편인을 만나면 실직, 건강, 사업 실패 등 일이 일어난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신이 운에서 편인을 만나면 운에서 만나는 편인은 사주원국에 있는 편인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실직, 건강, 사업 실패 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목화 식신은 예를 들어서 갑병 위에 예를 들었지요. 갑병 식신은 명랑하고 인물이 좋다. 목화 통명 총명하고 박학하다.
화토식신은 병술, 정직하고 착하다. 병술식신은 병무,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게 되네요. 병무식신은 정직하고 착하다. 토금, 무경식신은 의리가 있고 재주가 있다. 이재에 집착하고 다에 능문하다. 그러니까 재주가 많고 문장에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다에 능문. 금수식신, 경임식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재주가 있다. 총명하다, 다능다재하다, 다재다능하다는 얘기죠. 학문이 넓다. 수목식신은 임갑식신입니다.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성질이 곱고 정직하다. 청수, 명쾌, 백사에 통하고 능문이다. 문장에 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상관. 상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남녀를 막론하고 조모와 외조부를 표시하고 남자에게는 처모와 손자 사위, 처의 어머니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자녀, 자궁, 유방 등 생식기를 나타냅니다. 특성은 교만하여 사람을 얕보고 제압하려는 성질이 있다. 상관이 그래서 좀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심은 비록 온정을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방해로 오해와 비방을 초래하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 경쟁, 실권, 소송 등을 야기하기 쉬운 것이다. 천재는 상관에게서 많다. 복은 식신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상관이 머리가 좋습니다. 동료나 부하에는 친절하고 철저한 봉사를 하나 일점의 가오가 있으면 가차없이 냉담하다. 상관은 머리도 좋고 욕도 잘한다 그랬죠. 그럼 상관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의 성질, 교만하고 불손하고 안하무인이고, 안종이 많지요. 교만하고 불손하고 안하무인이고 욕 잘하고 독설가이고 말 모질게 합니다. 못되게 하고 험고 비방을 잘하고 나쁜 거 많이 가지고 있지요. 상관은 기, 예, 화술, 학술에 매우 능하다. 이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상관이 있는 사람은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문인, 학자, 발명, 연구, 기획, 혁신 이런 부분이 상관에 해당됩니다. 상관은 관을 극함으로 반항, 불복종, 기질도 있다. 그 상관이 있으면은 손이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상관격은 좀 못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 좋고 못된 케이스가 상관 케이스입니다. 상관격 여인은 이 격을 공부하다 보니까 격이 많이 나오지요. 상관격 여인은 정절이 강하고 미인격이다. 상관격 여인은 머리가 좋은데 정절도 강하고 미인격이니까 뭐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특히 목화, 금수, 상관격은 미모가 뛰어나다. 목화, 금수, 상관격이 미모가 뛰어나답니다. 종류,
상관의 종류에는 목화, 금수, 토금, 수목, 화토, 뻔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그 다음 오행을 갖다가 식신상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얘기해서 식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에는 화가 식상이 있고, 금에는 수가 식상이고, 토에는 금이 식상이고, 수에는 토, 화에는 토, 수에는 목, 화에는 토가 식상이 되는 거지요. 아주 뻔한 얘기를 갖다가 뻔하게 써놓은 겁니다. 금수상관격, 머리도 영리하고 재주도 있고 똑똑하고 정조가 강하고 미모가 뛰어남. 그러니까 금수상관격을 갖다가 만나면 참 좋겠네요. 문장에 능통하고 청수하고 지혜가 두텁고 비밀성이 없으며 능변 또는 다변이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금수상관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목화, 갑증이 됩니다. 목화상관은 콧대가 높고 기고하여 타인을 내려다본다. 문학에 숙달하고 모든 일에 화미를 좋아한다. 이거는 빛날 화자와 아름다울 미자를 쓰니까 그 화미입니다. 명랑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많다. 식상의 특징이 명랑하고 총명한 겁니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지요. 토금상관, 무유. 토금상관은 성격이 온화하고 인정이 있다. 다에 다능하다. 금수상관. 금수상관은 경금에 개수가 있는 경계상관이 금수상관입니다. 영리하고 재주 있고 인물도 좋다. 문장에 능통하다. 박학하고 다재다능하다. 수목상관은 명랑하고 임을에 해당됩니다. 재주 있고 다재다능하고 화토상관은 병기에 해당됩니다. 영리하고 성부근성이 강하다. 자기 능력의 평가를 높이고 타인을 멸시하고 오만에 흐르기 쉽다. 학문이 깨끗하고 덕이 많다. 같은 상관인데도 어떤 상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요. 전체를 볼 때는 상관의 성격이 이렇는데 또 그 상관도 오행으로 나누면은 또 이렇게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같으면서 다르죠. 또 다르면서 같고 크게 보면은 같은데 세분해 보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은. 직업 상관은 화술림으로 교육, 언론, 외교관으로 진출하는 수가 많다. 또한 상관은 기, 예, 생이므로 기술과 예능 계통으로 진출하는 수가 많다. 상관은 민첩하고 말 잘하고 반항심이 많고 중상하는 기질이 많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입이 험하다. 상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입이 험합니다. 입에 욕 달고 사는 사람들 보면 거의 상관이 많습니다. 상관격은 8격 중에서 가장 영리하여 정신적 고통이 많다. 여기도 나오네요. 상관격이 8격 중에서 가장 영리하답니다. 대신에 단점은 정신적 고통이 많다입니다. 머리 좋으면 생각이 많으니까 정신적 고통이 많겠죠. 당연한 겁니다. 신경질환, 노이로제, 정서불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다. 상관이 급제와 동주하면 이중인격자이다. 상관은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도우려는 어엽심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성부건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들 있지요. 뭐 상관이 급제와 동조하면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들을 수백 개 모아놓으면 사주 보실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남들 잘 모르는 것까지 내면까지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다음은 육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자존, 자만, 구설, 시비, 화술, 험구, 기회 등의 성질이다. 입이 험하다 해서 험구입니다. 상관은 정신노동, 음성노동과 같다. 종교인, 교수, 웅변가, 언론인, 예술가 등이 좋다. 식신이 육체적 활동이라고 하면 상관은 정신적 활동이다. 여자가 상관운이 오면 남자와 이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남자가 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을 상하는 것이 오니까 남자와 이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녀는 상관운에 결혼이 안 되고, 언론인은 상관운에 필화 사건이 일어난다. 글을 잘못 쓰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상관은 오만불손하고 방자함으로 상관을 제압하는 것은 정인이다. 정인이나 인수입니다. 예를 들면 계사, 기축, 병술, 기유, 계사년, 기축월, 병술일, 기유시. 여기서 병화에 기토가 상관이 됩니다. 그런데 을목이 병화에게 인성이 되거든요. 정인이 되니까 이 기토가 이 을목이 기토를 제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년에 상관이 있으면 가통이 좋지 않다. 연애 상관이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말년에 이 자식을 갖다가 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해한다는 게 해코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 한마디씩 하는 게 자식한테는 크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주란 얘기입니다. 시에 상관이 있으면. 대신에 좋은 점은 시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말년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상관이 머리가 좋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거든요. 물론 외우는 그 머리는 좀 줄어들지만은 나빠질 수 있지만은 판단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관격들이 머리가 좋은데 시주에 상관이 있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애들도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 대단히 똑똑해집니다. 월의 상관, 급제가 같이 있으면 가통이 좋지 못하고 생가가 빈천하고 평생 노고가 많고 성격상 이중인격자가 된다. 상관이 급제와 동조하면 이중인격자라고 앞서 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처자가 완전하기 곤란하다. 일지는 남자에게서 일지는 그 부부전, 그 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이제 관을 상하게 되니까 뭐 처자가 완전하기 곤란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시지에 상관이 있으면 자손이 해롭다. 그 시지는 이제 자식 궁이니까
자손이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일지는 그러면 결국 부부궁이죠. 처궁이 되니까 상관이 있으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여명의 상관이 왕하면, 여성분에게 상관이 많이 있으면 부를 상하고 지압이 붙잡니다. 남편을 상하고, 남자가 상관이 왕하면 자식이 온전치 못하다. 과유불급 아시죠? 과유불급. 딱 그 말이 적당합니다. 다음은 5번째로 정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백부, 고모를 뜻하고, 남자는 처와 처의 형제, 형수, 죄수, 자식의 장인을 뜻하고, 여자는 시모, 외손자, 자부의 모친을 뜻한다.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며 의협심이 강하다. 명예, 자산, 신용을 의미하고 복록과 길상을 나타내며 명랑하고 결혼운이 좋은 반면에 주색을 좋아하여 색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 남자의 경우입니다. 정제가 있으면 양처를 얻어 복록을 누리나 정제가 과다하면 오히려 여색으로 인해 파제하고 극인수로 나의 생모를 극하고 생가를 계승하지 못한다. 정제가 많으면 다음과 같아. 정으로 인한 손해가 많고 엄처시야에 있게 된다. 어머니와 이별하든지 모친이 병약하고 재산을 모으기 힘든다. 그리고 배운 것이 비록 많아도 빈한하게 된다. 년과 월주의 정제와 정관이 있으면 부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정제와 공망이면 처덕이 없고, 정제가 공망이 되면 처덕이 없고 재화를 얻기 힘들다. 정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의 성질은, 정제는 노력제, 성실제, 정당한 보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돈, 성실하게 출근해서 월급 받아오는 돈, 정당하게 내가 노가다에서 받은 돈, 이런 돈들을 정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제는 근면, 검소, 저축심이 강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정제는 노력제, 성실제라 그러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 학교 선생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다른 뭐 조그만 보잘것없는 사업을 했는데 정제운에 큰 돈을 버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큰 돈이라 해봐야 뭐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일반인들이 볼 때 넌 뭐 한 1, 2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한 2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해서 벌었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건설 회사에서 그 밥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한바라 그러는데 한밭집을 해가지고 돈을 그래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갔다가 이제 쭉 훑어보니까 그 당시에 정제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제운도 편제운 못지않게 일반인들이 볼 때 참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제격은 봉급생활자가 좋고 사업가는 재미없다. 뭐 정제격은 봉급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도 간혹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뭐 이 봉급생활자가 볼 때는 아주 큰 돈이죠. 그런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제격은 부모, 형제를 멀리하고 처에 의탁해서 사는 명이다. 여명의 정제가 재성이 없거나 공망이면 시부모 없는 집에 시집가거나 가난하다.
여명의 재성이 없거나 공망이면 가난하다 하는데 직업이 좋으면은 그 직업 좋은 중에서 가난한 거지 일반인과 비교해서 가난한 거는 아닙니다. 월급 많이 받는 직업에 있으면서 뭐 가난하다 그래도 일반인과 비교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끼리 비교해서 가난한 겁니다. 다음은 직업. 정제격자는 월급생활자, 정제, 괴강, 양인은 의사, 약사가 될 수 있다. 정제역만은 운수업, 무역업, 재성의 문창은 교육자, 학자로 진출하는 수가 많다. 문창성을 가지면은 그 상당한 길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앞전 동영상에서 문창성을 가진 전교 꼴찌한 친구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친구 지금도 웬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차량을 20몇 대 굴리면서 뭐 어쨌거나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네요. 예. 일지의 정제는 처의 내조가 크고 현처이다. 일지의 편제는 처가 활동하여 가계를 돕는 경우가 많다. 제왕하고 신약하면 처가 내주장하고 경제권을 행사한다. 여자 사주의 재성은 시가이고 인성은 처가이다. 그러므로 여자 사주에 재성이 없거나 공망이면 시부모가 없거나 시가가 가난하다. 여자 사주에 재성이 없는 사주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재성이 없는 사주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육친과의 관계. 성실하고 검소하고 전략, 노력을 생활 신조로 한다. 상당히 검소한 사람이죠. 재산, 번영, 신용, 정의를 의미합니다. 연, 정제. 조상의 유산이나 덕이 있다. 조부가 부귀한 사람, 저축을 나타냅니다. 월정제는 부모의 재물입니다. 일정제는 처덕이 있습니다. 정제가 태과하면 인수가 파급되므로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젖이 부족하다. 사주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미, 년, 기축, 월, 갑진, 일, 을축, 시. 개미, 기축, 갑진, 을축. 갑일간에서 토가 재성이 되죠. 여기서는 진술충미 중에서 미토와 축토와 진토가 있네요. 밑에 재를 왕창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성이 태과해서 인수가 파급됨으로 조실부모한다고 합니다. 위정제가 태과, 즉 재성, 토가 정인을 극함으로 이는 모이기 때문에 모가 견디지 못한다. 고로 정제가 태과하면 모가 견디지 못한다. 재성이 인성을 극하거든요. 근데 극하는 힘이 너무 세니까 인성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은 어머니에 해당되니까 어머니가 못 버틴다는 얘기죠. 재성 작합하면 처가 부정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남명에서 기해년, 갑술월, 갑오일, 을축시, 기해, 갑술, 갑오, 기축, 을축. 이러면은
갑목일간이죠. 갑목일간에서 재성은 토가 되죠. 토에서